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필기 이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미니 족보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교재를 통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기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하고 답만 달달달 암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가 나중에 실기에 똑같은 과목이 출제가 되고요. 시험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여러분들 뭐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를 다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를 다지지 않고 그냥 실기로 가시면 붕 뜰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데이터베이스 이론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 베이스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기에 가서 좀 다지기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과목으로 봤을 때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자계산기 구조 요 두 가지는 웬만하면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나중에 실기에 가서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 1이에요. 자, 우선은 이 장에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게 요 놈은 이 장이 아니고 요 녀석 말이에요. 자료하고 처리, 자료 처리, 그다음에 자료하고 정보 얘네 각각 뭐냐 이건데 기능사에나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료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들. 정보라는 거는 그 널브러진 것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쓸만한 애로 만든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항상 컴퓨터 용어들 보면은요, 얘가 응용과학이다 보니까, 단어만 보면 웬만큼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하니까 뭔가 정보로 관리하나 보지, 그지? 그래서 얘는요, 한 조직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시스템이래요. 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한참 큰 회사들이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부에 있는 뭐라고 하죠? 그리고 운영자 측에서 운영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하냐? 오너 그냥 걔네들이 이제 결정에 의해서 뭔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럼 걔네는 결정할 때 뭘 베이스로 할까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요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인사정보, 혹은 행정정보,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체 내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우선은 자료 처리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얘도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직접 얘네를 프로세스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자료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료 처리 시스템에 이제 그 운영 방식에 따른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일괄 처리라는 애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처리, 분산 처리 이렇게 있는데, 일괄 처리라는 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온라인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분산은 나눠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해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도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좀 종종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라는 애인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목적, 혹은 운영 이유,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우선은 통합된 데이터, 자료를 모아놨다는 거죠. 저장된 데이터, 저장돼 있어야 돼. 이게 저장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갖다 쓰냐, 그지? 자, 운영,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공용, 같이 써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얘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통합 데이터라는 거는 뭘까요?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에서는요, 통합된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영문으로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라고 보기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산업기사는 좀 한글로 출제를 하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영어 원문으로 합니다. 자, 저장돼 있다는 거는 어디에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갖다 쓰겠지.
자, 운영 데이터는 현재 이 조직에서 얘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지? 그런 애를 우리가 operational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shared 데이터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료를 모아놓고요.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료를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걔네를 공유해서 여럿이서 나눠 쓰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목적이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요. 네 가지야, 네 가지. 우리 시험 문제가 뭐예요? 객관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만 다르게 쓰면 문제 내기가 열나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보면 실시간 접근성. 실시간으로 내가 접근해야 돼.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은행 계좌가 있어요. 은행 계좌에 내 돈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찾아야 돼. ATM기에 가서. 근데 실시간으로 접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거예요. 자, 내용에 의한 참조.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주소 위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참조되는 그 실제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회사원들의 그 사원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원 이름들이 쭉 있어. 이렇게 쭉쭉쭉쭉 있으면 얘가 지금 실제로 몇 번째 하드디스크 몇 번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혹은 몇 번째 주소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그 자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보통 검색 엔진에서 두목넷을 검색한다든지 영진 이기적인 미니족보를 검색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그게 정보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어요? 그지? 네이버 서버에 있겠죠. 그죠? 내인연이나 아니면 다음, 요런 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처음 강의에서 이렇게 강한 말은 되도록 안 쓰는데, 요런데,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데이터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걔네가 어느 주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검색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내용에 의해서 참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 공유.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면서 제가 좀 전에 두목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기적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은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 10,000명이 보고 있다.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10,000명이 보고 있다 그러면 10,000명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겠죠. 요게 바로 이제 동시공유예요. 그랬을 때 모두 다 보여주게 되겠죠. 자, 계속적인 변화. 이런 건 어느 게 있을까요? 계속적인 변화는. 은행 계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 계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고, 잠시 후에 자동이체 해가지고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갔어요. 어때요? 계속해서 그 데이터 값이 변하고 있죠?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 네 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은 우선 첫 번째 이제 DBMS라는 애가 나오고요. DBMS는 좀 이따 이제 밑에 나오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스키마는 또 다음 시간에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마찬가지 사용자 다 나오게 되니까 이 구성만 우선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뒤에 가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챙길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DBMS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DBMS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야, 요즘에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연예 기획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관리해 주는 거야, 데이터베이스를. 그죠? 어떻게 하느냐? 자, 종속성이라는 애하고 중복성이라는 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스템이래요. 자, 우선은 중복성이라는 건 대충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저장돼 있고 얘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여 있다 그랬죠. 데이터가 모여있어. 그러면 그 중에 중복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중복된 데이터가 똑같은 게 2가지 이상 들어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DBMS 쓰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이번엔 종속성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종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소록이 있어요. 자, 주소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번이 있고요.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학년이 있어요. 그럼 학번이 1번 있고 2번 있고 이름은 얘는 가고 얘가 나야. 그 다음에 학년은 얘는 3학년이고 4학년이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번은요. 결국은 어때요? 이름을 결정하죠.
그지? 학번하고 이름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학번 1번인 애는 누구야? 이름이 가인 애예요. 그래서 이 학번이 결국은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게 종속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시면 좀 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종속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종속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 방법, 관리,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이게 여기까지만 이제 나와 있네요. 원래는 더 많아요, 내용이. 근데 아무래도 미니족 보니까 여러분들이 컨셉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은 뭐냐면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라클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A가 빠졌네요. 자, 오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DBMS. 그 국내에서 만들어진 DBMS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라클을 썼었는데 자기네들이 DBM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거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 DBMS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겉에 표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들도 우리가 다 해결을 해주게 되고요. 또 중요한 토픽이 하나 나왔어요. 자, DBMS의 필수 기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필수 기능. 우선은 이제 얘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뒤에도 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DBMS는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정의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조작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제어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DBMS 3필수 기능이고요.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될 때는 이 종류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에서는 그런 거는 기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정의가 뭔지 조작이 뭔지 제어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DBMS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뭐를 해야 될까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 만들어. 이제 계속 진행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을 만들어. 그래서 우선은 뭐 학생에 대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구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우선은 학번이라는 애가 있겠죠. 학번이라는 애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전공이 있겠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의 기능이에요. 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정의 기능. 자, 조작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표에다가 이제 애들을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학번 1번은 김씨고요. 얘는 전공이 뭐 컴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 2번은 뭐 강씨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영문과고. 그다음에 3번은 뭐 윤씨고 얘는 뭐 국문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넣어 주거나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얘네가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학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 지워주거나 갱신하거나 뭐 얘가 학년이 바뀌거나 전과라거나 뭐 이런 거 막 바꿔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우리가 조작 기능이라고 해요. 자, 제어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테이블의 보안,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무결성. 이런 애들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애가 바로 제어 기능입니다. 꼭 있어야 되겠죠.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넣고 빼고 뭐 갱신하고 뭐 이런 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떤 권한이 있는 애들만 볼 수 있도록 제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얘네가 갱신되는 데 있어서 무결성을 보장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가 바로 제어 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 기능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바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를 구성하고요. 자,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사상을 한대요. 사상이라는 거는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상한다고만 기억하세요. 뒤에 가면 좀 더 계속해서 얘네가 풀어져서 나가게 되거든요. 자, 조작 기능이라는 거는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색, 삽입, 삭제, 갱신, 연산 등을 해주는 거고요. 자, 제어 기능이라는 거는 얘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결성을 보완한다든지 보완 권한을 우리가 제어해 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경우에 얘네 또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데요. 동시성 제어 혹은 병행 제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 주게 됩니다. 자, DBMS의 장단점, 이것도 이제 종종 출제되는 애예요. 자, 우선은 종속성하고 그 다음에 최소화,
종속성과 중복성을 최소화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무결성 및 일관성, 보안, 보장 다 좋아요. 그런데 얘는 예비 회복 기법이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백업을 항상 해줘야 돼요. 이 하드디스크가 저장을 해놓은 애가 빵 나버리게 되면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얘를 항상 이렇게 백업 해놓고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얘를 회복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 시스템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라클 한번 시스템 넣으려면 몇 억씩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네 거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어차피 뭐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느 한 시점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대요. 저장된 데이터. 자, 있는 내용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의미한대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래요. 움직인대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랬죠. 즉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현재 정확한 자료를 유지하면 된다는 건데, 계속 뭐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인 변화. evaluation, continuous evaluation 그렇게 되겠죠. 계속적 변화. 자, 영어로 나옵니다. 문제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변한다 그랬죠? continuous evaluation.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그 주소나 위치에 의해 주소에 참조하는 게 아니라 위치에 의해 참조해요? 주소나 위치에? 아니, 내용에 의한 참조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이 녀석. 중요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접근이 되고요. 동시 공유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로 옳은 것 모두 디스트리뷰트? 분산형 데이터예요? 아니죠. stored, operational, shared. 얘네들이죠. 여러분들 제가 발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좀 거슬리시더라도 영어 공부에 방해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 뭐 1번 제외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함축적으로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뭘까? 통합되어 있고요. 저장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안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고 한정되지 않죠? 그죠? 무한정 데이터입니다. 공용 데이터.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좀 암기해야 되거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